Blue Ocean. 장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블루오션이 방송되는 시간이 오후 2시니까요.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혹시 지금 커피 한잔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 커피 엑스포를 찾았는데요. 서울 커피 엑스포는 상반기 최대의 커피 전문 전시회로 최근 커피 트렌드 및 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줄이 정말 저 끝까지 늘어서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서울 커피 엑스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Blue Ocean. 네, 오늘은 서커스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서커스 하면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즐거움, 또 기쁨, 또 다양한 볼거리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찾은 서커스는 조금 다른 서커스입니다. 서울 커피 엑스포를 찾았는데요. 지금 코엑스에서 한참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는 전시회입니다. 이번 상반기 최대의 커피 전문 전시회로요. 최근 커피의 트렌드 및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 커피 엑스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커피 전문 창업 예정자, 또 커피 업계 종사자, 그리고 커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커피 관련 제품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 옆에는 코엑스 전시 1팀을 맡고 계시는 김영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엑스 전시 1팀을 맡고 있는 김영란 팀장입니다. 팀장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높아 보여요. 팀장님이라고 하면 어떤 포지션이에요? 전시팀에서? 코엑스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전시 컨벤션 사업을 직접 주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본부가 있는데요. 그 본부에 전시 1팀, 2팀, 글로벌 사업팀, 그리고 컨벤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팀 중에 하나인 전시 1팀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 전시 1팀은 이제 다양한 전시 카테고리 중에서 조금은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음식이라던가 골프, 베이비, 펫, 커피, 디저트 이런 전시회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 방송 들으셨으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자동화라든지 에너지 이런 산업적인 분야의 전시회는 전시 2팀에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조금 편안한 소재의 아이템은 저희 팀 전시 1팀이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전시 1팀에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시 사업 쪽에 얼마나 계신 거예요? 저는 입사를 2002년에 했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는 전시 2팀에 처음 이제 배속이 돼서 그때 했던 전시회가 역시나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든지 캐릭터 페어라든지 이런 전시회들을 초반에는 많이 했고요. 중반기에는 이제 전시회 정부나 뭐 학계 협회에서 진행하시는 이제 예산이 있고 근데 그거를 전시회로 보여주고 싶으실 때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전시회를 기획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대행으로 대신해주는 제안서를 써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부서에 이제 한 6년 정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2년은 이제 한국의 국제회의를 유치해 오는 컨벤션, 그 당시에는 지금은 팀명은 좀 바뀌었는데요. 컨벤션 마케팅 팀이란 팀에서 코엑스 컨벤션 센터, 이 컨벤션 센터에 전시회가 됐든 글로벌 컨퍼런스가 됐든 이런 G20이나 또는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이목을 끌 수 있는 주제의 학회나 컨벤션을 코엑스 센터에 유치해 오는 그 업무를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시 사업부에 복귀를 해가지고는 이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서울 커피 엑스포를 이제 1회부터 담당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팀장이 돼서도 그거를 저가 실무를 이제 다 진행하진 않지만 저희 밑에 있는 매니저들하고 같이 제가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금이 7회잖아요. 네. 그럼 1회부터 지금까지 기획을 다 맡아서 하신 거네요?
네, 제가 2012년에는 저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이었을 때 커피 엑스포는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라고 하는 이제 커피 머신이라든지 원두라든지 기타 용품들을 수입 유통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사단법인 협회입니다. 그 협회랑 같이 저희가 2012년에 제가 과장일 때 그때 이제 처음 런칭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차장도 되고 더 포지션이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팀장으로서 지금 7회째가 되는 커피 엑스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팀장님과 같이 성장한 커피 엑스포네요. 2012년에 처음 커피 엑스포 생각하실 때 제가 주로 듣기로는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1년 전이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1년에 처음에 커피 엑스포,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최초의 생각의 시작점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실은 이 생각 자체의 처음 오리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전시회가 꼭 커피 엑스포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코엑스 전시장을 대관하셔서 또 다른 오거나이저가 전시회를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처음 오리진인 건 아니고요. 이제 대신 그 전시회가 11월 달에 말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 거는 이게 봄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봄 창업이 많은데 겨울에 카페 문을 열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봄이라든지 여름이 사실은 음료의 가장 최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한 전시회를 하면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나 관심도가 높을 텐데 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었고요. 시기적인 아쉬움이죠. 그래서 코엑스에서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와 같이 봄에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는 시즌적인 장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내용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시 기획 쪽 전문가시다 보니까요. 굉장히 분석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기적인 부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각 컨텐츠에 따라서 또 커피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창업이 시작되는 봄. 왜 봄 하면은 뭔가 시작되는 그런 활기찬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저도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일 저희의 경쟁 상대는 상대 커피 전시회가 아닙니다. 벚꽃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이 시즌에 벚꽃이 개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많이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날씨에 벚꽃 놀이가 사실 요즘에는 검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사라든지 갈 곳을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데 검색어 1위로 잡아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가 굉장히 아쉬운 시즌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경쟁자는 안타깝고 정말 재밌게도 벚꽃이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 백남준 쇼 제가 DDP에서 같이 기획팀장으로 있고 또 법률 자문할 때 그때도 있었던 게 저희의 최고 경쟁 상대는 해변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시회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재밌거나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햇빛 따뜻하거든요, 밖에. 요즘에 또 봄이고 이러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놓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벚꽃 정말 이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벚꽃이 한때 왜 잠깐 피고 지잖아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그럼 벚꽃을 이길 만한 그런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2018년 커피 엑스포, 2018년 벚꽃을 이길 그런 무기는 뭐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질문을 딱 해주시니까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제가 이럴 때부터 가장 고민했던 이슈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제품을 런칭하는 플랫폼이 되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시에 오는 목적은 당장의 구매도 있지만 관련 산업에 계신 분들이 뭐가 새로운 게 나왔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적으로 응용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저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나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신제품 런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전시회 중에서 커피 엑스포를 지금 7회까지 하면서
가장 많은 신제품이 런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람이 되기도 하고 약간 얼리 어댑터나 이노베이터 영역에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시장이나 어떤 이런 바이럴을 리드하는 측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의 핵심적인 이거를 확산시키는 모티브로 삼고 그래서 올해는 신제품 그리고 커피 엑스포가 지향하는 바는 정말 새롭고 조금은 이전에 안 했던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중점을 두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촉진하고 그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홍보해드리고 벚꽃을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벚꽃을 이길 무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신제품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떤 신제품, 저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 또 2018년을 준비할 신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올해 좀 핫 이슈는 이제 그 텀블러를 디자인해서 내신 회사가 있어요. 회사명은 샤블리에라는 회사고요. 저희가 드립 커피 마시잖아요. 필터에 걸러가지고 이제 추출을 해서 마시는 게 드립 커피인데 그 드립 커피를 텀블러 안에서 그냥 가능한 다른 기구 없이 이런 게 지금 개발이 돼서 근데 여러분 더 놀라실 만한 게 그 디자인을 하신 회사가 이노디자인이라고 예전에 저희 아이리버 MP3를 개발하셨고 디자인하셨던 김영세 회장님이 뭐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성화 디자인을 하신 걸로도 유명한데요. 김영세 회장님께서 직접 개발하고 투자하고 디자인하신 이제 샤블리에가 프랑스어로 모래시계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드립커피 내리시는 모양이 약간의 모래시계 형태로 드리퍼와 추출된 서버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샤블리에는 보시면 굉장히 뭐 디자인도 그렇지만 드립커피를 그 텀블러 하나로 해결한다는 게 휴대용 드립커피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역으로 보시면 이전에 사실 커피는 저희 나라가 생산국이 아니잖아요. 생두를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커피 문화 자체가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는 장비라든지 용품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올해는 이제 뭐 로스터기라든지 그리고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드리퍼라든지 그다음에 커피 메이커들도 뭐 전부 국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어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한국에서도 이제 수입뿐만이 아니라 제조 유통이 되고 있고 또는 이제 그 수입한 생두를 가지고 그 샵의 만의 로스팅 또는 블렌드 어떤 걸 섞어서 어떤 맛을 내느냐 이런 것들을 특화하고 있는 로스터리 샵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이제 그런 생두라든지 이런 원료의 수입도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공사를 막 하고 있는 이제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컨스트럭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한국에 이제 아들이 있는 캘리포니아 사시는 두 부부가 지나가다가 커피 엑스포 사이니지를 보신 거예요. 이런 게 한국에서 열리냐. 내가 한국에서 얼마 전에 로드샵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훌륭한 맛이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이제 스페셜티나 그 로드샵의 그런 수준이나 다양성이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7년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정말 제가 끊을 말이 없네요. 제가 처음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아까 포터빌리티 말씀해 주셨는데요. 텀블러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 같이 저희 인터뷰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다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 저런 게 있었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저희가 표정으로만 말하니까 다 조용해 막 이랬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정말. 왜냐하면은 우리가 드립커피 하면은 왠지 드립커피 한번 마셔보면 꼭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마시는 과정이 또 쉽지가 않는데 그거를
포터빌리티를 거기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도 드립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네요. 그게 사실 표정을 못 숨기는 것 같아요. 저도 딱 듣고 세상에 이랬고, 저희 앞에 이제 같이 인터뷰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다 너무 놀랐는데 제가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입에 손을 다 갖다 댔었는데요. 아이디어라는 건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래서 여론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저도 이렇게 여러 사실 비즈니스 계통 이제 법률 상담이라든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저거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것 같은 거 정말 여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순간적으로 저거네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하나거든요. 이렇게 막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이런 거 아니고 어떤 내 편리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적인 부분들을 바로 실현해내는 한 스텝을 줄이는 이런 건데, 써보셨죠? 우리 팀장님은? 정말 써보고 싶은데요. 그게 요 전시에서 딱 처음으로 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자료를 홍보하려고 받았었던 것도 사실은 3D 모급 형태로 받았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설명은 들었는데 써보진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신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왜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재권을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그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공개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시 기획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보가 공유는 돼야 되는데 또 어느 선에서는 그게 멈춰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기술을 많이 다루다 보면.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술 자체 내용보다는 이제 개발을 하실 때 그게 이제 똑같은 제품, 유사한 제품이 먼저 출시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런칭 시점을 언제로 두느냐,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딱 준비가 되면 딱 런칭을 하시려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뭐 공개하긴 사실 다들 조심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전시하다 보면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트렌드 페어라든지 커피의 트렌드, 신제품 이런 거에 되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전시회다 보니까 트렌드를 리드해야 된다라는 어떤 욕심 또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하는 전시의 어떤 컬러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다른 주최자들이 많이 이제 금방 따라해요. 저희 커피 전시회도 사실 컨벤션 센터마다도 많이 있고 개인 주최자들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일반 소비자들이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저희가 뭔가를 내놓을 때 또 금방 누군가는 따라하고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이런 이제 전시 자체로서의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트렌드라는 게 빨리빨리 변하기도 하지만 또 그 변화한다라는 건 또 많은 분들이 따라가시기 때문에 또 변화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게 그 파라독스라는 걸로 표현이 돼요.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보호가 돼버리고 만약에 나만 할 수 있다라면 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이거를 글쎄요, 카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트렌드를 따라오다 보니까 나는 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된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감이고 정당성이고 또 그거 자체로 인센티브다 보니까 또 새로운 상품이 개발이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어쩌면은 그거 자체가 이번이 7회 전시잖아요. 7회 전시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 거는 당연하죠. 저는 변호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커피 엑스포 2018년도 지금 현재 브로셔 보니까 검은색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역시 커피는 일단 어두운 색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으니까요.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 Life Begins After Coffee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람 시계가 표현이 돼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2010
2002년에는 최초의 약간 붉은색이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육아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 큰 컨셉추얼한 거는 있었어요. 이 전시회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는 레드로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생각하셨던 분의 이거를 뭐 제가 바로 와서 바꾸기는 뭐 저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있어서 첫 해는 그렇게 갔고요. 둘째 해부터는 사실은 저희가 민트로 컬러를 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민트가 그 당시에는 전시장에는 잘 쓰지 않는 색이었어요. 뭐 레드, 블루, 뭐 블랙, 뭐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색감이 강렬하고 이런 부분을 주로 전시장의 톤앤 매너를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다른 색을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민트를 저희 사실 아이덴티티 컬러로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커피하면 보통 블루, 블랙 뭐 이런 거를 생각하셨을 거든요. 민트를 써서 다들 신선해하셨고 다른 이제 저희랑 관련 없는 기타 뭐 문화 행사들도 민트를 이제 쓰기 하시더라고요, 전시회에서.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왠지 민트 이런 거 잘 어울리니까, 작년까지도 민트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면 이제 특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첫 해 썼을 때는 굉장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3층에 드링크 앤 디저트 쇼라는 걸 새로 이제 런칭을 하면서, 그건 조금 B2C적으로 소비자들이 막 와서 그냥 소비하고 경험하고 이런 전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이제 다홍이나 핑크 계열을 잡아서 얘도 민트면 너무 색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커피 엑스포는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올해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이비하고 골드로 바꾼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비즈니스적이고 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딱딱하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슬로건은 커피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조금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슬로건이지만 거기 안에 내포하고 있는 컬러는 네이비와 골드로 조금은 심플하고 남성적이고 조금 비즈니스적인 무드를 살리는 컨셉을 잡아서 딱 질문을 해주셔서 올해 딱 그런 부분으로 바꾼 이런 요인을 또 설명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그 컬러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전시회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람이 보게 되는 거는 물론 커피 엑스포를 아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코엑스라는 그런 지리적 여건상으로 지나가다가 저건 뭐지? 잠깐 들려볼까라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이름 당연히 중요하고요. 컨텐츠 당연히 중요한데 그 컨텐츠를 받아낼 수 있는 컬러의 힘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그 민트라든지 붉은색은 사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또 말씀을 들으니까 민트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굉장히 스트라이킹한 컬러인 거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시다 보면 저런 거 있어요. 저 변호사다 보니까 엔터 쪽 하는 변호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보고 막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로서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다른 영역으로 가면 별로 그렇잖아요. 아까 이거 뜨끔한 거예요. 저도 막 이런 컬러 이렇게 되게 민감하고 이런데 아까 이건 되게 보편적인 컬러를 하는데 뜨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는 나는 되게 나름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은데 그 영역에서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또 이렇게 정말 전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은 민트라는 컬러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커피랑 민트를 연결시키기 쉽지 않지만 하지만 듣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연결성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가져지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설명해 주면 그 민트 할 때는 이 브러셔 느낌은 어땠나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제 민트 했을 때는요. 저희가 조금은 이제 그때 미스터 빈이라고 이제 캐릭터를 하나 원두 캐릭터로 그래서 이제 민트와 좀 브라운을 조합하는 저희가 메인 컬러랑 서브 컬러를 잡고 이제 저희가 전시회를 설명할 때 저희 뭐 코엑스 전시팀 또는 뭐 주최자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면 저희의 톤 앤 매너는 굉장히 오피셜해야 되는 거예요.
쉽고 그냥 편안하게 일상 용어로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 관람객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저희가 미스터 빈이라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고 그 캐릭터가 이제 원두 콩 로스팅된 콩이니까 브라운이 있고요. 그래서 메인 주조 컬러는 민트고요. 그 안에 미스터 빈이 이제 브라운 계열로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서커스 하듯이 뭐 옷도 입고 또는 뭐 콩비라고 해서 뭐 원두콩 비가 내린다든지 그때는 조금은 그런 좀 재미있고 희화화된 컨셉으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2012년이면 사실 굉장히 앞서가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에다가 느낌을 넣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한 컨셉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새로운 컨셉이에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더 이따 여쭤볼 건데 미스터 빈이 아직도 살아있나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캐릭터 산업이 요즘에는 굉장히 이슈예요. 실제로 법률 분야에서도 그렇고 지재권 분야에서도 이제 캐릭터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커피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라이선싱 분야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미스터 빈 살아있나요? 지금도 그 컨셉이? 네, 미스터 빈 살아있고요. 처음에 서커스 말씀으로 이제 진행자분께서 시작해 주셨는데, 저는 전시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컨셉을 채용했냐면 디즈니에서 하는 유니버시티가 있더라고요. 서비스 교육을 받으시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에 대한 요소를 보면서 이게 서비스업이니까 저희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분은 이 4일간의 서커스를 하신다고 생각하셔라. 서울 커피 엑스포의 줄임말이지만 이건 결국 쇼이고 그 쇼를 보러 오는 사람한테 정말 최선의, 예를 들면 쇼하다가 뭐 밥 먹거나 쇼하다가 뭐 어디 갔다 오거나 전화 받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 거 봤냐. 여기 최선의 이 고객들한테 주어진 10시부터 6시는 그 쇼를 위해서 정말 집중하셔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서커스랑 그 비는 뭐 굉장히 잘 융합이 돼서 뭐 홍보 영상이라든가 작년까지 정말 가열차게 썼었고요. 아직은 저희가 뭐 그 캐릭터 자체를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첫 해에 저희가 이제 이런 약간 컬러 톤 앤 매너를 바꾸면서는 이 안은 심플함 좀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잠깐 지금 활용도를 낮춘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 안에 자연스럽게 입히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재밌게 생각했던 거는 미스터 빈, 미세스 빈, 베이비 빈 이런 것들로 계속 이런 어떤 거를 창조할 수도 있겠다. 여기 오는 어떤 분들의 성향을 따라서 그런 메시지 전달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올해가 7회를 맡다 보니까 또 7회를 다 담당하셨던 팀장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늘 아마 청취자분들이 느끼실 때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특히 캐릭터 산업이 실제로 이제 아이덴티티 컬러랑 또 전시 띠이랑 어떻게 가게 되는지 아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캐릭터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가벼움을 줄 수도 있고 생동감을 줄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가벼움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커피라는 고급스러움 또 약간 무거운 컬러랑 만났을 때 어떻게 가게 됐을지 저는 순간적으로 그럼 미스터 빈이 턱시도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니면은 왜 고급 로스트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되게 유명한 분들이 또 로스트 할 때 또 굉장히 멋있는 정장 입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스터 빈이 이렇게 일어나는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늘 이렇게 캐릭터를 가볍게 넣으시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브로셔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무거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럭셔리 잡지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앞에 알람 시계가 너무 귀엽게 있어요. 근데 알람 시계 자체도 그 기본적인 그 페이스 자체는 금색으로 두셔가지고 고급스러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알람 시계가 울리는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엽게 표현이 돼가지고 이건 정말 많이 생각하신 디자인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ife begins after coffee. 아마 들으시면 커피로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현대인의 그 일상생활에서 커피를 빼놓고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데요. 로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거 아세요? 로펌은 기본적으로 사실 그 물자가 많이 들지 않아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변호사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자가 딱 하나가 들어요. 그게 커피예요.
저희가 저희가 네스프레소 머신이 있는데 커피만 드시러 오시는 사실 클라이언트 분들 솔직히는 계세요. 저희가 되게 여러 종류의 커피를 해요.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정말 너무 황당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저희가 사실은 커피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커피 캡슐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지금 저희 로펌에서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커피는 에디오피아 커피예요, 사실은. 그게 어느 순간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에디오피아 커피를 한번 오더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먹어보러. 저는 커피를 사실은 안 마셔요. 저는 이제 핫코코아 이런 거 있잖아요. 핫초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그 에디오피아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또 다 마셔보더니 다 요거를 또 다 오더하기 시작하고 그게 또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에디오피아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팀장님이랑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빈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2014년이었죠? 에디오피아가 주빈국이었던 적이. 네, 저희가 이제 커피 생산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커피에 대해서 좀 알고 먹어야 그게 좀 더 맛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2014년부터 주빈국 프로그램 이제 게스트 컨트리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시작했고 첫째 국가가 에티오피아였고요. 이제 그 파라는 지역에서 에티오피아 처음에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커피라는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빈국을 하면 에티오피아를 해야 되겠다. 그 커피라는 거에 어원에 기원이 돼 있는 국가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에티오피아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선진국이 아니고 약간 빈국에 속하는 국가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로서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과정상으로는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그 에티오피아의 생두를 사서 가공을 해가지고 커피를 해서 유명한 건이지 그 에티오피아 자체는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주빈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현장에서 직접 커피를 이제 이런 절구 같은 데 빻아가지고 이런데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하는 진짜 진한 전통 방식의 커피를 만들어서 서브하는 모습을 직접 그 대사관에 계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보여주고 설명 듣고 그 에티오피아의 예가체프가 제일 유명하고요. 시다모나 하랄 이런 커피들도 그 현장에서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었어서 저희가 참 주빈국 행사 첫 해 하면서 물론 커뮤니케이션이나 예산이 할당되신 게 많지 않으셔서 굉장히 저희가 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슈는 있었지만 고객들에게 그런 진짜 전통적인 기원이 되는 방식으로 커피를 소개할 수 있었고 그런 이제 직접 여러 종의 커피를 맛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걸 제공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잘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꾸준하게 명맥을 이어와서 올해는 이제 그 코스타리카, 중남미의 코스타리카가 주빈국으로 돼서 준비를 하셨고 너무 잘 준비하고 있어서 정말 멀리 계셔서 안타까운데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저희 로펌에서 에티오피아 커피 마시는 거 갑자기 정당성이 생겼어요. 이게 또 첫 번째 주빈국이었다라는 거, 왜 첫 번째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왜 첫 번째 뭔가라는 거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냥 특별한가 보네요. 제가 몰랐던 거네요, 에티오피아를. 그러면은 올해 말씀하신 코스타리카 아무래도 이제 커피 생산이다 보니까 그 기후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리적으로 좀 우리나라랑은 좀 먼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2014년에는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2015년에는 콜롬비아, 2016년에는 또 브라질. 그다음에 2017년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2017년은 누구였네? 인도네시아였어요. 그다음에 2018년은 코스타리카인데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어떤 커피가 유명한가요? 코스타리카는 사실 이제 특정한 종 자체가 유명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이제 그 기후에서 날 수 있는 고품질의 커피로 유명하고요. 보통 이제 하와이의 코나라든지 그 다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커피들이 브랜딩을 해서 이제 유명하고 또 한 가지 블루 마운틴 마찬가지로 소량의 정말
고급 커피여서 좀 브랜딩이 된 건데,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의 커피는 그 지역대 원래 자체가 뭐 고급 커피라서 특별하게 뭐 브랜딩된 네임은 없고요. 그 자체의 코스타리카 커피는 굉장히 그 고급 등급을 받는 그 시장에서 그런 커피입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커피 전시 하시다 보면 정말 커피도 많이 드시게 될 것 같아요. 커피 전문가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을. 저 변호사님하고 좀 비슷한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약간 그런 카페인 취약자인가 봐요. 그래서 커피 자체를 많이 즐기진 못하고요. 저는 약간 향을 즐기는 편이어서 좀 연하게 마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조금 저 체질하고 잘 안 맞아서 사실은 좀 연하게 향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서 커피 자체를 많이 즐기진 못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 전시를 준비를 하는데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커피도 마셔보고 싶고 저 커피도 마셔보고 싶고 이러면은 그 전시 시간이 줄잖아요. 생각해야 되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그러니까 더 멋진 전시를 전문적으로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커피를 연하게 드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커피를 연하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침 시작할 때 그래도 커피 한 잔 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제가 저희 팀에 커피를 조금 더 알아야겠다. 내가 뭐 체질상 조금 그렇더라도 커피를 좀 다양하게 즐겨보자. 이런 거를 사실 올해부터 제가 마인드셋을 다시 해서 아침에 오면 드립 기구를 가지고 직접 커피를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내려서 팀원들에게도 나눠주고 저도 마시고 그래서 매일 아침 제가 바리스타가 돼서 지금 한 3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번 4월 달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내려가서 요때는 전시장에서 마시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3개월 동안 이제 내려주셨잖아요. 이제 4월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텀블러를 사용을 하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 그걸 아니까 이렇게 또 텀블러가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은 커피 엑스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커스잖아요.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물론 워낙 오래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여온 분명히 노하우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교육 섹션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제가 특히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알프레도 미나 월드 슈퍼 바리스타 챔피언십. 좀 기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알프레도 미나 월드 슈퍼 바리스타 챔피언십. 총 상금이 7,300만 원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인가요? 저희도 이제 이 행사도 조금은 계속 리모델링을 해왔었고요. 전체 지금 개최되고 있는 행사는 사실 라떼아트 챔피언을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떼아트는 이제 그 그림으로 우유 거품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신 관람객들이 직접 맛을 보지 않아도 요 그려진 패턴을 보고도 누가 잘했구나 더 잘했구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서 조금 이런 전시장 쇼에 맞는 이벤트라고 봐서 지금은 이제 라떼아트 챔피언을 가리는 이런 행사이고요. 이제 이전에는 뭐 학생부, 일반부, 단체, 장애인 대회 이렇게 초반에는 이런 다양한 대회를 사실 꼭 라떼아트만을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맛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 한 행사에서 다 진행하기에는 너무 무게감이 큰 거예요, 분야가. 그래서 그거는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라고 저희랑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제 일자나 뭐 지역을 분할해서 꼭 서울 아니더라도 그런 대회를 하실 수 있게 이제 변형이 됐고요. 지금 현재 개최되는 이제 알프레도 미나 이게 올해 타이틀 스폰을 하시는 회사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타이틀이 될 수 있는데 월드 슈퍼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는 저희가 글로벌 사업팀에서 베트남에도 커피 엑스포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에서 개최하던 전시회가 일종의 수출이 되는 그래서 베트남 커피 엑스포에
이 지금 월드 슈퍼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요 똑같은 모델을 거의 수출하듯이 거기에서도 열리고 그 전시회에서 열리는 이제 베트남 월드 슈퍼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통해서 내셔널 챔피언이 나오면 이제 요 4월에 한국에 와서 결선 무대에서 시연을 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이런 이제 모델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시 수출이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드라마 컨텐츠 수출하는 것처럼 좋은 전시 기획인 거잖아요. 사실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비즈니스화를 하는지를 도와주는 또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획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기획적인 부분, 이 커피 전시회 자체가 수출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뿌듯함이 1회부터 만드신 우리 팀장님은 더 크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전시 또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일단은 3층에 열리는 드링크 앤 디저트 쇼라고 해서 또 다른 조금은 이제 체험형 전시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이벤트를 전시회에서 조금 보여줄 수 있는 형태. 보통은 이제 참가사가 부스 형태로 나오는 형태를 많이 하시는데 이벤트가 결합된 행사가 런칭이 됐으니까 당장은 좀 이것도 이제 좀 잘 다지고 활성화시켜서 커피 엑스포처럼 규모적인 부분이나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좀 채우는 게 사실 더 급선무일 것 같고요. 벌써 기획을 또 하나 내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조금 기존에 있는 전시회를 전시회에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산업이 좀 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전시회를 좀 리모델링 하거나 기획으로 해서 또 다른 느낌을 살리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처방전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전시회가 꼭 그게 진짜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나의 어떤 아이디어, 아까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얘기하셨지만, 그 어떤 측면을 불어 넣어서 좀 달라 보이게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사실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거는 또 몇 번 지금 커피 엑스포도 1회 때 했었고, 드링크 앤 디저트도 1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과제는 좀 뭔가 부족함이 있는 전시회를 어떤 그런 기획을 통해서 다시 르네상스를 맞듯이 활성화되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은 게 제 과제예요. 그러면은 저 그거 많이 기대해보고, 근데 지금 좀 전에 디디쇼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디쇼 같은 경우에는 또 곧 방송이 될 거니까요. 그때 한번 기대해 주시면 오늘 예고편처럼 우리 또 팀장님이 워낙 전시 1팀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커피 엑스포 뿐만 아니고 미리 약간 스포일러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디디쇼도 저희가 한번 방송을 내보낼 거니까요. 그때 또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오늘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한 정보, 행사에 대한 정보, 커피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여유 있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lue Ocean. 네, 김영란 팀장님이랑 인터뷰 마치고요. 지금은 전시회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샤블리에 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텀블러 인터뷰 기억하시죠? 네, 지금 제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한 텀블러를 소중하게 들고 계신 샤블리에의 인효연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반응 어때요, 이 텀블러?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놀랍고요. 1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자리인데 부스가 거의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금 하나씩 다 이렇게 만져보고 계세요.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드립부터 텀블러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신개념 텀블러이기 때문에 많이 흥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텀블러라는 거는 보온이나 보냉이 되는 그런 효과만 가지고 있는 텀블러들이 주를 이뤘는데 저희는 이 텀블러 하나로 드립부터 그리고 그 드립된 어떤 음료, 차가 됐던 커피가 됐던 그것의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휴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추출하고
이 마시는 과정에 굉장히 재미있는 저희만의 비밀이 숨어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 제 앞에 계시는데요.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데 거기에 굿바이 페이퍼컵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 그 샤블리에 회사가 가장 자신 있게 걸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요즘 알고 계시다시피 종이컵 사용량에 대해서 그 환경 오염이라던가 또 종이컵 제작으로 인해서 베어지는 나무의 수가 굉장히 상당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 신개념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종이컵하고 이제 작별을 하게 되는, 또 작별을 하면서 이 텀블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샤블레가 이노디자인의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한 이 제품 하나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굿바이 페이퍼컵스라는 그 슬로건을 모토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그 텀블러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텀블러 지금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의성이라든지 포터빌리티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샤블리에라는 거는 다 아시고요. 저희 제품명도 샤블리에인데요. 이 샤블리에라는 것 자체가 불어로 모래시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제품의 쉐입 자체가 일단 모래시계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텀블러라는 것이 안에 차가운 액체가 들어가거나 혹은 뜨거운 액체가 들어감으로써 겉에 어떤 설이라 그러나요? 그런 약간 액체성 있는 미끄러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는 가운데 이렇게 꼭 그 여자 허리라 그래야 되나요?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립감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여기 뚜껑을 여시게 되면은 위에 망이 있습니다. 여기 망에다가 저희도 자체적으로 커피를 생산해서 팔고 있지만 커피나 차나 이런 건 모두나 기호식품이나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핸드그립을 하신 것도 글라인딩을 하신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본인들이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넣으시고 뜨거운 물을 부으시던지 아니면 뭐 주전자를 이용해서 드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품 앞을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가 있어요. 윈도우에 보시면은 빨간색 라인이 있는데요. 이 라인은 저희가 이게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기준점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 라인에 왔을 때가 8온스에서 10온스 정도 되는 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페에 가서 이제 드시게 됐을 때 한 컵 정도, 커피 한 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정도 왔을 때 이 뚜껑을 닫아주시고, 뚜껑을 닫기 전에 아까 분명히 제가 커피나 차를 넣었죠. 저희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뒤집으시면 됩니다. 모래시계처럼. 뒤집으시게 되면 액체나 커피나 차가 아래로 쏟아지지 않나요? 이게 저희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전혀 쏟아지거나 밑에 있는 어떤 이물질이 위로 역류되거나 하는 것을 100% 차단을 해드리고요. 이 상태로 그냥 휴대하시면서 위에 뚜껑을 열고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이나 보냉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로 종이컵과 작별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한데요. 근데 정말 안 쏟아져요? 네. 이렇게 돌리면은 향이 쏟아질 것 같은데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핵심 기술이고요. 이 돌리는 순간 그 차단을 해줌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아래로 쏟아지거나 또 아니면 밑에 있는 것이 올라가거나 그럼 100% 저희가 차단을 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이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텀블러 컵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굿바이 페이퍼 컵스라고 정확하게 돼 있고요. 디자인드 바이 김영세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이제 이노 디자인의 자회사고요. 지금 현재 샤블리에의 이제 대표님이시자 너무나 잘 이노 디자인의 회장님이신 이제 김영세 디자이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2018년도 평창올림픽 성화봉하고 성화대도 저희 대표님께서 하셨고요. 그 대표님께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집에서 드립커피를 항상 드시는데 너무 귀찮으셨대요. 이거를 글라인딩을 하고 또 거기 위해서 그 여과지와 여러 가지 그 기능과 또 이거를 종이컵에 따라 마셔야 하고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아주 사소한 생활 속의 그런 생각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네, 실제로 이런 신제품이 나올 경우에 우리가 다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또 편의성이 강조가 됐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드립 커피와 실제로 맛의 부분에서 같은 거를 구현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드립 커피를 이제 만들어내기까 정말 제가
저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평생 마실 커피를 다 마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양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별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실험을 거쳤고요. 일단 이 텀블러를 이용해서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용량이나 또 저희가 생산해내는 커피 로스팅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을 맞췄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아마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만의 농도나 맛이나 취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지재권을 제가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신제품이 소개될 때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서로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이고요. 또 실제로 어느 기업이 좀 핫한 제품을 내왔다 그러면은 사실 글로벌 시장,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뭐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방문해가지고 뭐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요. 사실은 그런 기술력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기술이다 보니까 잘 지켜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디자인 정말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상품이고요. 아마 우리나라 기업 또 환경도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큰 성공 이뤘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커피 엑스포 같은 경우는 B2B를 중심으로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신다라는 개념보다는 커피 이제 숨어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2018년에는 코스타리카가 주빈국입니다. 이렇게 이 부스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카페 데 코스타리카 디렉터 마리오 아리오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Hi, how are you? Very good, and you? So, how's everything? Very good. We're very happy to be here. We have been in this market working a little bit with the Koreans, letting know what the quality of Café de Costa Rica is all about. So, when you first heard that the Korea has the Coffee Expo and then you were invited,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Well, absolutely happiness, definitely. We have been doing cafe shows during the last 5 years, and this year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make a growth on our exposition, and that's why we definitely accepted, very happy and honored the invitation of being the portrait country of Coffee Expo. So you just told me that you have been to many expos. What's so special about the Seoul Expo? Well, definitely so. It's a market that's growing, and of course every time the Korean people is drinking and asking for more qualities, more different flavors and coffees, and very specialized culture, it's been formed here in Korea, and definitely that helps us with our coffees because our coffees are very high and quality coffees. So is there any special flavor that Korean really like it? Well, acidity is what I've been seeing that has a very good impact in the mind of the Korean, but again, fruity flavors on different processes of coffee, different caramel, chocolates, and so on flavors are very asked in the Korean market. In Costa Rica, is coffee industry major industry? Well, nowadays it's not. For sure, 200 years ago, it was the main industry. As a matter of fact, the Republic of Costa Rica grew because of coffee. Nowadays, well, definitely we have been diversifying our exports. And even though the coffee brings a lot of soci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in the rural areas, regretfully, it doesn't have the participation that it had 200 years ago in terms of exports. But we produce less than 1% of the total world's production, and that gives and makes us believe in diversifying and positioning and adding value to our coffee by quality, processing, innovation, and so on. Okay, in this exhibition, like particular in 2018, is there any particular coffee that you want to really introduce to Korean people? Well, we have a wide range of different coffees. Costa Rica is well known for being the pioneer on the different processing of coffees, different processes, methods of enhancing flavors in the coffee. So one particular coffee, well, it's very hard to be defined.
but for sure, I want to invite all the radio to try Costa Rican coffee, the different processes, and share with us the experience of drinking a coffee that has been categorized a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re are many kinds of coffee in each country. What's so special about the Costa Rican coffee? What makes Costa Rican coffee differ from others? Yes, well, besides the long trajectory of more than 200 years of harvesting, cropping, and processing coffee, we have been developing, for example, a big asset, a comparative asset that would be how we produce coffee. We produce coffee in a sustainable way. All the three main axes of sustainability are done in Costa Rica: the social,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sides that, Costa Rica is the only origin in the world that has a law that can guarantee by a law of a republic that the producer is the one that is getting the most of the share. More I hear, more I want to taste it. Can I taste one of coffee that you really want me to try? But please, we have a lot of coffees, and hopefully you like very much coffee because you will taste too many coffees today. Yes, that I interviewed and then I taste many, but I still want to taste this one. So can I? But of course, please join 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welcome. Blue Ocean. 네, 전시회 다니다 보니까요, 국내 대표 커피 기업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커피챕스의 박경배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스마트 브루잉 시스템이라고 특허도 크게 받았다고 아주 돼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새 커피숍 가보시면 핸드드립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일단 커피숍에 가면 진짜 드립 잘하시는 분, 바리스타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직원분들도 있을 거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핸드드립을 전문적으로 못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계로 제작을 한 거고요. 또 사람이 할 때는 이게 추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정한 추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누가 추출을 하느냐, 그리고 추출을 할 때마다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보완해주고 항상 일정하게 그 드립 커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업소용이라고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미래의 커피샵, 커피챕스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되는 커피샵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저희 장비는 누가 사용하시든,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 없이 누구라도 쉽게 이 기계를 통해서 전문적인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사실 바리스타분을 모시기가 어려운 조금 작은 커피숍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커피숍도 굉장히 맛있는, 또 정말 전문적인 커피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중소업체한테 굉장히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기계에 레시피를 저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레시피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 웹에 저장을 하고 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 바리스타가 올려놓은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본인의 레시피를 또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이랑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그 레시피를 사용을 해서 내 커피랑 이 커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의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더 좋은 커피를 제공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해드리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스마트한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커피챕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또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lue Ocean. 전시회 꼭 와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고요. 아마 그런 게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왜 우리가 커피만 보면 진짜 왜 커피 그냥 뭐 아메리카노 사 먹고 끝나는데, 이런 전시회 와 보니까 커피를 산업으로 또 이해하게 되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하나를 그냥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엑스포 오다 보면은 저도 사실은 커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느낌의 커피가 있고 또 향의 커피가 있고 또 그 뒤에는 이렇게 엄청난 사업이 뒤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엑스포 와가지고 우리가 미래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18년 서울 커피 엑스포 방문해가지고 서커스 2019년이 더 기대되는 전시입니다. 내년에도 꼭 이렇게 한번 찾아와가지고 어떤 커피의 발전상이 있는지, 또 사업은 얼마나 발달했고 또 국내 기업들은 얼마나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기대해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준환이었고요. 저희 블루오션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잉그루드 병원 한인 건강센터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잉그루드 병원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